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크다란 이슈였던 임시계약직 노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임계장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조정진씨, 후마니타스가 2020년 3월 30일 출간하였습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임계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다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는 말입니다. 임계장 이야기는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한 저자가 임시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일터의 경험을 적은 글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녀 한 명은 아직 품에 있었고 부부의 생계는 계속되어야 했었습니다. 저자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무한 직장은 네 곳입니다. 버스터미널 배차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버스터미널 보안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자에게 배차, 경비, 보안은 허울 좋은 치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어에는 청소, 심부름, 수리, 주차 안내, 쓰레기 분리, 택배, 조경관리에 더하여 사람 대접받기를 포기해야 하는 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람 대접받기를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만 10년 넘게 한 선배가 저자에게 해준 청고를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당시에 저자는 입주민의 갑질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면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을 할 수가 없어. 저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서로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이제까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선배의 충고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각오를 다졌다는 말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체념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자는 네 곳의 일터에서 각각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잘렸습니다.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 이유로 괘씸하다고 아프다고 잘렸습니다.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늘렸기 때문에 잘렸습니다. 임계장은 고용주가 자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으로 자를 수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 문제, 즉 임시계약직과 노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섞였습니다. 계약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식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임시계약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파견 근로자, 하층의 재하층, 다시 재재하층을 주는 시스템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겐 노동자의 권리는 그림 속 떡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공사장의 재해와 갑질로 인한 자살 사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노인 노동자의 고충은 훨씬 심각합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지급해달라는 노인에게 관리자는 얼마나 더 살라고 하면서 핀자를 줍니다. 건물 경비를 하면서 추위 때문에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는 말에 노인도 추위를 탑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일터에서 노인에게 가해지는 모욕은 일상입니다. 저자는 나는 젊을 때 같으면 이런 일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은 지금은 견뎌낸다. 육체적 고단함도 정신적 학대도 나이를 먹으니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나이에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서도 안 되고 누구든 학대받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에 그런 학대를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자의 말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나 노인 노동자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책이 있는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살펴봤습니다. 100권 넘게 뒤져봤지만 저는 최근 몇 년간 이와 비슷한 주제의 책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사회로 눈을 돌렸습니다. 청년이나 출산에 관한 이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인이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심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KBS 1 시사기획창에서 경비원 74명의 죽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해 4월 방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경비와 감시 업무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휴일, 휴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비원을 포함해서 3년간 74명의 경비원이 가로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과 사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빛이 제대로 들지 않고 천장의 성면가루가 떨어지는 휴게실, 잠을 자기 위해서 의자를 밖으로 치워야 확보할 수 있는 수면 공간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수십 대의 차를 이동시켜야만 하는 운전, 눈과 비가 쏟아지는 날의 재활용 분리 작업, 아파트 마당 청소, 하단 물주기 작업을 하는 모습, 거기다 간간히 쏟아지는 폭력과 폭우는 글로 읽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것이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를 고친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해결책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제가 매일 대하는 경비원과 청소년의 불편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려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경비원을 관리하거나 고용하는 입장에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스키피오라는 젊은이가 정치가 카토를 방문하면서 노년에 관하여 질문하는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키케로는 노인이 되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몇 가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노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고 쾌락을 즐길 수 없다고 청년은 말합니다. 키케로는 노년이 되면 육체의 힘이 아니라 사려 깊음과 이해력, 판단력에 의지하게 되고 청장년이 하는 일과 노년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몰두할 수 있는 연구나 학문을 통해서 충분히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기원전 로마의 정치가는 제게 노인장 말고 노익장이 되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임계장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